서강대랑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급격한 내신 상승과 1학년 때와 달리 2학년 때의 자기 주도적 학습, 창의성이 돋보이면은 뽑힐 수 있지만 현재 고등학교 생활에서 내신을 챙기고 정시가 늘어난 상황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대비 붙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구독자 1만 명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정확한 입시 정보를 드리는 입시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될지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겠죠. 가장 애매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중반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애매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학교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2.1등급도 자연계열에서 탈락을 하는, 그만큼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는 전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해였습니다. 순수한 교과 전형을 놓고 봤을 때 한양대학교가 교과 전형 100으로 학생들을 뽑죠.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각기의 이유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결국에 한양대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양대를 교과로 가볼 거야 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익대가 교과 100을 보는데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3합 7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도 교과 전형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광운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광운대의 교과 성적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인문계열도 2점대 극초반에서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대학의 티어를 높이려면 수능 최저를 같이 가져가서 홍대 교과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세특평가랑 같이 가는 교과와 학종의 혼종 전형이 있죠. 이런 것들과 수능 최저가 같이 들어가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럼 학생부 전형으로 이거는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한테 생기부 분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지금 학교별로 어느 역량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내신을 챙겨야 할지, 내가 지금 이제 2학년이 되는데 1학년 내신이 형편없어, 그랬을 때 내가 학종으로 역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시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에서는 정시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N수생 파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역전이 가능하니까 내신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 이상적이고 두루뭉술한 발언이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내신에서 1등급을 가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학생부 전형에 70% 내신 컷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데, 이 학생부 전형에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등급도 같이 섞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2등급 중반이 넘어가면 인서울 중위권대학 위주로 원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역전의 가능성은 없냐? 그러한 대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각 대학별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성, 이런 것을 학교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낸 표인데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했을 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학업 역량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 입시에서 제 학생도 증명을 했어요.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내신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수능도 4, 8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업 역량을 50%나 보거든요. 그래서 합격자들을 가지고 학업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해봤을 때 62.5%나 됩니다. 즉 내신이 좋지 않으면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뭐냐? 발전 가능성은 이 친구의 잠재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발전 가능성인데, 간단하게 단순화하면은
내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이 친구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신이 안 좋으면 학종으로 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내신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전 가능성, 급격하게 내신을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을 보는 학교들이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가 있고, 중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친구들을 충분히 잠재력에 있구나 하고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상위권에서는 이러한 잠재성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러한 잠재성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공부 잘했던 애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1학년 때의 내신이 좋지 않으면 솔직히 여기를 뚫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서강대랑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급격한 내신 상승과 1학년 때와 달리 2학년 때 자기 주도적 학습, 창의성이 돋보이면 뽑힐 수 있지만, 현재 고등학교 생활에서 내신을 챙기고 정시가 늘어난 상황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대비 붙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종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알 수가 없는 이유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종의 입결이 나오면 그 입결을 토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0.5등급 정도를 보통 가지고 70% 입결해서 0.5등급까지는 내가 역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비시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할 거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서 원하는 과목의 성적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인데 수학과 과목이 5등급, 이러면 안 뽑겠죠. 그래서 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려고 하는 학과의 성적이 어떠한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적을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지, 성적이 부족한 걸 내가 활동으로 채워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합격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생기부 컨설팅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 가장 붙기 힘들었던 대학은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이 세 학교가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기 힘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친구들과 2등급 초반대 친구들이 다 원서를 쓰기 때문에 정성평가에서 약간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 약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학업 비중이 높다 싶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 중에서 한양대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한양대는 평가 방식이 다른 학교와 다릅니다. 한양대 특유의 학생부 종합 평가 방식이 있어요. 한양대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중요한데 결국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진로 역량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창의성을 보여준 학생들한테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켰는데 한양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튀는 편이죠. 그래서 내가 내신 점수가 이 정도가 되니까 지원해야겠다. 그럼 100%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학업 비중이 떨어지고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중위권 학교를 중심으로 내가 원서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3학년 때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과 교과 세트까지 챙기는 것은 필요하겠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성적이 좋지 않으면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경희대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에 친절한 학교예요. 그래서 합격자들과 불합격자들의 등급 산포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내신 위치에 있는지가 가늠이 되거든요. 그러면 눈에 띄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 저 친구들을 보고 나도 써볼만 하겠다. 당연히 안 됩니다. 특목 자사고에서 정말 강력한 활동을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무조건 뽑히지 않습니다.
결국 성적이 뒷받침되는 진로 역량이 보여야지만 경희대학교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경희대학교가 진로 역량을 많이 보지만 성적이 애매하면 역시 합격하기 힘들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마다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그것을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셔야지만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준비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준비를 해서 수능 준비가 철저히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반수나 재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수능 준비 같이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의 티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를 볼 때 무조건 수능을 잘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학생부 전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과 수능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의 성적 차이가 최상위권 대학은 크지가 않아요. 중위권부터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중위권 같은 경우에서는 정시를 악마화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성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교육의 수요자고 대학은 공급자인데 좋은 상품을 위해서 수요자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모든 학생들을 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에 갖추려고 하는 이 입시 제도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입시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많은 상황에서 내신으로 들어갈 수 없는 친구들한테 정시를 주는 것은 당연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 생활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실력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이 월등히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대학들은 수능으로 뽑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뽑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반수를 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2023학년도 입시가 끝나고 수능이 문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2026학년도까지는 최상위권 15개 대학에 대한 정시 40%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같이 가져가는 입시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하셔야 되고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오늘 제가 얘기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서 얼마만큼 학업 역량의 비중이 있는지를 챙겨보시고 내가 어느 전형에 더 확률이 높겠다. 빨리 노선을 결정하시고 그 노선에 몰두를 하시는 것이 올해 합격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4학년도는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정시로 최상위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에 몰두를 해야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을 갖기 위한 힘을 쏟을 수 있는 힘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 3월달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겠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길은 열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